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20번째 생일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꺼지려 했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되냐 하면 그 말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내가 아빠의 비밀을 대신 짊어진 대가였기 때문이다. 나는 김지은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애.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16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다니는 몸이 된 후로 내 삶은 영원히 변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빠의 실수였다. 그는 회사 상사의 술자리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나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에 벽에 부딪혔다. 아빠는 책임을 피하려고 사고를 내 탓으로 돌렸다. 지은이가 운전대를 건드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그는 그렇게 증언했고 나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빠가 울면서 빌었으니까. 제발 아빠를 구해줘. 가족이 망할 거야. 그날부터 나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다. 다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절뚝거렸다.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다. 엄마는 은밀히 울었고 오빠는 나를 피했다. 아빠는 더 열심히 일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우리 집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썩은 냄새가 났다. 아빠의 비밀은 그 사고뿐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에 빠져 있었다. 그 돈으로 사고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썼지만 결국 빚이 쌓였다. 나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18살 때 아빠의 핸드폰을 훔쳐봤을 때 은행 앱에 적힌 숫자들이 내 눈을 찔렀다. 수억 원의 빚 그리고 그중 일부가 내 치료비로 위장된 기록. 나는 그 비밀을 묻어두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생일날 그 모든 것이 터져버렸다. 아빠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내 목발을 빼앗고 소리쳤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사고도 내 탓이고 빚도 내 탓이야. 그저 빌붙는 기생충일 뿐이야. 엄마가 말렸다. 여보, 지은이 생일인데 하지만 아빠는 멈추지 않았다. 생일. 이게 무슨 생일이야? 내가 태어나서부터 재수 없었어. 나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가슴이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없다. 아빠를 무너뜨릴 것이다.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그들이 나를 버린 대로. 그 후로 며칠은 지옥이었다. 나는 병원에 가서 목발을 새로 받았고 집을 나왔다. 오빠의 원룸으로. 오빠, 김민주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빠의 편이었다. 지은아,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신 거야? 이해해, 이해. 그게 이해로 끝날 일인가? 오빠도 알았다. 사고의 진실을. 그는 그날 현장에 있었고 아빠의 증언을 도왔다. 형제라고. 웃기지 마. 나는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나도 이제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후회하게 할게. 오빠의 눈에 스치던 불안이 내 첫 번째 승리였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다리가 불편해 서 있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밤마다 나는 아빠의 비밀을 파헤쳤다. 인터넷으로 회사 재무 기록을 뒤졌다. 다행히 아빠가 근무하는 건설회사 한강건설은 최근 부패 스캔들로 시끄러웠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내부 고발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빠의 흔적을 찾았다. 도박 빚을 메우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 이메일 로그, 은행 이체 내역. 그것들을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다. 하지만 단순히 고발하는 건 재미없었다. 나는 더 교묘하게 할 계획이었다. 아빠처럼. 먼저 오빠부터 무너뜨렸다. 오빠의 회사 동료에게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오빠가 과거 대학 시절
시험지 유출에 연루됐다는 가짜 증거를 첨부해서. 실제로는 아빠의 도박 기록을 살짝 변형한 거였다. 오빠는 당황해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이게 뭐야? 너 아니야. 나는 웃었다. 오빠, 가족 비밀 지키는 법 배웠어. 이제 내 차례야. 오빠는 사과했고 아빠에게 말했다. 지은이가 이상해졌어. 조심해. 그게 내 함정의 시작이었다. 다음 타겟은 엄마였다. 엄마는 약했다. 그녀는 아빠의 폭언을 참아왔고 나를 위해 은밀히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 돈은 아빠의 빚 갚는 데 쓰였다. 나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가 사고 때 나 대신 죄를 피한 거 알아? 그리고 회사 돈 훔친 것도 편지 속에 증거 사진을 넣었다. 엄마는 충격받아 아빠와 싸웠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 창가에서. 그들의 아파트 불빛이 꺼질 때까지. 이제 아빠 차례였다. 나는 한강건설의 내부자라는 척 기자에게 연락했다. 프리랜서 기자 박수연. 그녀는 부패 전문이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김 과장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뭐죠? 공개할 때 가족 배신으로 프레임을 씌워주세요. 가족을 팔아넘긴 남자라고. 그녀는 망설였지만 스토리가 맛있어 동의했다. 기사가 나간 날 아빠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왔다. 배신의 대가라는 제목 아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빠의 도박꾼 친구들. 그들은 아빠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 블랙잭이라는 별명의 남자를 만났다. 홍대 뒷골목 바에서. 김 과장 빚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 그를 파탄내. 그는 웃었다. 왜? 가족 배신당했어. 그는 도와줬다. 가짜 빚장부를 만들어 아빠에게 보냈다. 아빠는 공포에 질렸다. 집으로 찾아와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늦었어, 아빠. 이제 내가 빌붙는 차례야. 고조는 이제 시작이었다. 아빠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나를 찾아 헤맸다. 회사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돈을 요구했다. 엄마는 이혼을 선언했다. 오빠는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다. 나는 모든 걸 조종했다. 익명 계정으로, 가짜 SNS로. 하지만 내 안에는 갈등이 싹텄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나도 배신자가 된 건가? 밤마다 꿈에서 사고 장면이 떠올랐다. 아빠의 절규, 내 다리의 고통. 지은아, 살려줘. 그 목소리가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박수연 기자가 다시 연락했다. 김지은 씨, 더 큰 스토리가 있어요. 당신 아빠가 사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증거를 들고 왔다. CCTV 영상. 사고 현장. 아빠가 운전 중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나는 자고 있었다. 이게 진실이에요. 당신이 대신 죄를 졌다는데 나는 충격받았다. 내가 알던 비밀이 더 깊었다. 아빠는 단순히 증언을 왜곡한 게 아니었다. 그는 증거를 조작했다. CCTV를 삭제하려 했고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 했다. 그 뇌물이 회사 돈이었다. 모든 게 연결됐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들었다. 이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아빠를 만나기로 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그는 초췌했다. 눈 밑 다크서클, 손떨림. 지은아, 제발 용서해. 아빠가 미쳤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구원이야.
다시 가족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함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빠에게 약을 탄 음료를 줬다. 수면제. 그는 잠들었고 나는 그의 핸드폰을 뒤졌다. 더 많은 비밀. 그는 오빠에게도 돈을 빌려줬고 엄마의 통장을 도청했다. 모든 가족이 그의 꼭두각시였다. 나는 그 증거를 기자에게 보냈다. 다음 날 추가 기사. 가족 전체를 속인 건설업자 아빠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나를 저주했다. 너는 악마야.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만든 악마지. 오빠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그만해. 이건 미친 짓이야. 그는 울었다. 오빠도 알았잖아. 사고 진실.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시켰어. 가족 지키라고. 나는 물었다. 가족. 나 빼고.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칼이 됐다. 나는 오빠의 회사에 익명으로 그의 과거를 폭로했다. 시험 유출은 가짜였지만 이번엔 진짜. 오빠가 회사 돈으로 주식 투기한 기록. 아빠의 영향이었다. 오빠는 해고됐다. 엄마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 복수는 너를 파괴할 거야. 나는 답장을 썼다. 엄마, 이미 파괴됐어. 아빠 때문에 하지만 쓰면서 눈물이 났다. 나는 정말로 가족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한 거였다. 이제 클라이맥스. 나는 한강건설의 주주총회에 잠입했다. 장애인으로 위장해. 아빠는 초대받지 못한 몸으로 문박을 서성였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회사의 부패는 김 과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배신은 가족입니다. 나는 증거를 투사했다. 아빠의 이메일, CCTV, 빚 기록. 청중은 웅성거렸다. 누군가 가족을 팔아 라고 중얼거렸다. 아빠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지은아, 그만. 그는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보안 요원이 그를 제지했다. 그 순간 청중은 둘로 나뉘었다. 누군가 저 여자 미쳤어. 누군가 아버지가 불쌍해. 논쟁이 터졌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이게 원하던 거였다. 사람들을 치어 PH로 만드는 복수. 하지만 내 안에는 빈 공간이 생겼다. 총회 후 나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헤매며. 비가 왔다. 내 다리가 젖어 아팠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복수가 끝났나? 아니,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수연 기자가 전화했다. 지은 씨, 당신 아빠가 당신을 대신한 게 아니에요. 뭐. 그녀가 말했다. 사고 CCTV 다시 봤어요. 당신이 핸드폰을 만졌어요. 아빠가 운전 중이었지만 당신이 방해한 거예요. 불가능했다. 나는 자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니 내 손이 스치듯 핸드폰을 건드렸다. 무의식 중 아빠는 그걸 알았고 나를 보호하려 증언을 왜곡했다.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아직 애잖아. 그의 메모였다. 기자가 보낸 파일 속에. 세상이 뒤집혔다. 아빠는 나를 구하려 했다. 그의 배신은 사랑이었다. 아니, 그 후의 부정은? 도박은 스트레스 때문. 가족을 지키려다 무너진.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는 여전히 입원 중이었다. 나는 병실 문을 열었다. 아빠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니, 뜨고 있었다. 지은아, 왔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어. 그는 웃었다. 약하게. 아빠도 미안.
내가 고통받는 걸 봤어야 했는데. 복수 그만둬. 이제 끝내자.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오빠와 엄마가 들어왔다. 그들은 기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우리 가족은 이미 망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가 말했다. 미안, 지은아. 나도 아빠 도왔지만 내 탓 아니야. 엄마가 안아줬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갈등했다. 이게 해피엔드인가? 아니, 논쟁의 끝. 아빠의 사랑은 배신이었고 내 복수는 오해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다. 회사는 무너졌고 아빠는 감옥에 갔다. 부정 혐의로. 하지만 재심에서 사고 진실이 밝혀졌다. 나는 무죄. 아빠는 감형.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 서울 외곽.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가족은 진짜였다. 그날 내 21번째 생일, 우리는 케이크를 쪼개 먹었다. 촛불을 켜고 불었다. 아빠가 말했다. 지은아,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남았다. 복수의 맛, 그 쌉싸람.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독자들은 논쟁할 테다. 나처럼. 복수의 물결은 점점 커졌다. 아빠의 감옥 생활은 고통이었다. 그는 편지를 썼다. 지은아, 아빠가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내가 강해진 걸 봐이. 나는 읽으며 울었다. 강해진. 이건 약함이다. 오빠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스캔들로 인해 낮은 자리. 그는 나를 탓했다. 내가 왜 그랬어? 가족을 파괴했잖아. 나는 반박했다. 오빠가 먼저 배신했어? 진실 숨긴 것. 우리는 싸웠다. 카페에서 손님들이 쳐다봤다. 그 시선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엄마는 종교 모임에 빠졌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엄마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아빠 돌봐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오해했잖아. 우리 모두 잘못.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배신은 양방향이다. 나는 엄마의 비밀도 알게 됐다. 그녀가 아빠의 도박을 알면서 방관했다. 왜? 가족 유지 위해? 이제 나는 그녀에게 복수할까? 아니, 그만두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트위스트. 박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 씨, 당신 아빠가 감옥에서 증언했어요. 당신의 무의식 행동이 사고 원인이라고. 그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법정에 나갔다. 재심 청문회. 변호사가 물었다. 당신은 기억하나요? 나는 자니오라고 했다. 하지만 증언대에서 무너졌다. 제가 핸드폰을 만졌을 수 있어요. 청중이 웅성. 기자들이 플래시. 아빠는 멀리서 봤다. 그의 눈에 미소. 용서의 미소. 재심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마음은 같았다. 가족 모임. 작은 식탁에서 아빠가 출소했다. 지은아, 이제 새로 시작. 우리는 안고 울었다. 오빠가 맥주를 따랐다. 건배, 가족. 엄마가 케이크를 잘랐다. 하지만 그 밤 나는 창밖을 봤다. 강남 불빛. 그 불빛 속에 복수의 잔재가 빛났다. K드라마처럼 끝은 모호했다. 아빠는 재취업했다. 작은 회사, 나는 상담사가 됐다. 피해자 도움. 아이러니. 하지만 독자들은 물을 거다. 지은이가 정말 용서했나? 아니면 또 배신할까? 나는 모른다. 어쩌면 그게 배신과 용서의 경계.